김정은 제1위원장은 물고기 대풍을 강조하면서 어획량 증대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리한 조업 탓인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조선중앙TV에서는 김정은이 지하철 시운전 행사에 참석해 흡연하는 것은 물론 무단 투기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어획량 증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동해안에 원양어업 기지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수산물 어획량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올해 어획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현재 나타나 있는 통계 수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작년에 어획량이 84만 톤인 것으로 우리 통계청은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84만 톤은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인데요. 그래도 북한의 4년 전과 비교하면 약 20만 톤 이상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김정은이 물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독려한 만큼 올해는 작년에 84만 톤보다는 많이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서도 물고기 잡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해안의 원양 어업기지인데요. 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5월 27일 수산사업소도 거의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수산사업소가 처음으로 건설되는 현대적인 원양 수산사업소라고 소개했습니다. 부두와 방파제, 수산물 냉동시설, 가공 공장뿐만 아니라 노동자 합숙시설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84만 톤이라면 우리의 4분의 1 정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려하는 만큼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 이렇게 수산 부분 성과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지 올해 벌써 4년 차가 되죠. 네, 김정은이 집권한 첫 해, 2014년도에 4월 달에 이제 열병식에서, 김일성의 생일 열병식에서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바로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그다음에 또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회주의 부귀영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식생활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먹거리 문제인데, 먹거리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쌀, 우선 가장 중요한 주식인 쌀, 그다음에 부식인 부식물이 있고요. 거기에 부식물 중에는 야채도 있는데, 네. 김정은이 2013년도에 이제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남새, 야채 부분이었습니다. 그거하고 수산. 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까지 3년 차 동안 쭉 수산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민들하고 한 약속을, 이게 개인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벌어들여 먹고 사는 것하고 국가가 생산을 하던가 국가에서 해결을 해서 공급하는 거하고 완전히 그게 천지 차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가가 지금까지, 올해까지 지금 김정은이 4년 차 접어들지만 국가가 공급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네. 농산을 잘해서 식량을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시장에서 얻어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야채하고 지금 수산을 강조를 하는데, 이 수산이라는 것은 정말 전력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직 어선하고 어구하고 네. 기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지금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내밀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다른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수산 부분만큼 부식물이라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한 약속, 식생활 개선 문제, 그다음에 또 군인들 식생활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산업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나 경공업과 비교해 봤을 때 업은 특별한 기술, 고도의 기술 없이도 노동력만으로도 어떤 어획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업에 그렇습니다.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정권 2년 차부터 매년 거르지 않고 수산 부문 열성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열린 것은 아니고 이제 며칠 내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이 곧 열린다고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회의 개최에 앞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군 관계자들이 군 수산부문 일꾼들과 어민 등 회의 참가자들의 숙소를 찾아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북한군의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는 김정은 정권 2년 차인 2013년 12월에 처음 열렸습니다.
이후 매년 연말 개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업 발전을 독려하고 군과 주민들의 생활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물고기는 농산물이나 공산품과 비교해 짧은 기간에 손에 넣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이렇게 수산 부분을 독려하고 있는 이유가 장성택의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게 어업과 장성택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장성택을 숙청할 때 이제 강물 자원 중국에다 헐값으로 팔아먹는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수산 자원을 혼자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헐값으로 팔아먹는다, 이런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을 한 다음에 장성택 축군들이 독점하고 있는 어업권을 이게 군부에다 돌려라 이랬는데 군부에다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군하고 무력 충돌까지 있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군에다 돌려놓고 대체로 이제 군 수산 사업소가 많이 지금 이걸 활발히 활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뭐 민간이 하고 있지만 이번에 원양 그 어업 기지도 말하자면 군부대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장성택이 하던 그것을 뒤집고 김정은이가 지금 직접 지휘를 하면서 수산업을 이렇게 강하게 내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식탁에 이게 뭐 물고기가 가고 네. 군인들 식탁에도 물고기가 가서 비린내를 처음 맞으면서 아우 정말 우리 원수님이 이렇게 물고기도 공급해주고 이러므로 해서 장성택에 대한 이런 숙청에 대한 게 정당성도 있을 수도 있죠. 주민들이 그거 봐라, 당연히 장성택을 숙청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돌아오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한 분석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군 식생활이라든가 그 주민들의 식생활을 높이기 위한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북한은 이런 군부대에서 그 식생활을 보장하는 사업 보고 북한은 후방 공급 사업이라고 해요. 그 신년사에 보면 네. 김정은이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군인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이라는 게 이게 그 주식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식에 대한 공급 사업인데 그것은 바로 후방 공급 사업은 바로 정치 사업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먹거리 문제를 잘 해결해주면 군인들이 그 군부대 탈용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최고사령관에 대한 충성도 유대할 수 있고 또 군인들이 이게 그 결속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이쪽에 초점을 더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먹거리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산업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또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의 하나가 이 수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북한이 이제 그 수출하는 대무역이 네. 전체 그 대무역 총액은 7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수입이 31억 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산 부분만 수산 자원을 수출해서 한 것이 1억 4,400만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트지를 놓고 보면 4.5% 정도 차지를 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공개적인 수치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죠. 제군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놓고 보면 네. 이렇게 제가 인터뷰도 가끔 이렇게 해보면 정말 이게 수산 자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 배만 갖고 나가면 얼마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팔아서 그걸 외화를 가지고 나도 쓰고 내가 직원을 또 채용을 하는 거죠. 그 배 하나 가지고 직원 5명, 6명, 어떤 사람은 배 8척까지 가지고 있다니까 한 50명을 부리는 격이 되죠. 그렇게 불법으로 수출하는 양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전체의 외화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4.5%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상당히 도움이 이렇게 되는군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김정은이 올해 10월에 와서 수출을 하지 말아라 하고 했거든요. 걔가 지금까지 수출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수출은 없지만 비공식적인 수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왜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이제 주머니 자금이 차 있기 때문에 네.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도에 당 7차 당대회도 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김정은이 내세운 목표가 수산업에서 대풍을 일으켜서 주민들이 식생활을 개선해라 이랬어요. 근데 수출을 하고 주민들 공급 못하면
주민 결석에 어쨌든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식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신년사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적어졌나 봐요. 그래서 네. 수출을 일단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차단을 하고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주민들의 충성, 결속 이걸 도모하기 위한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이로서는 말씀 들어보니까 수산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리한 조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또 빈번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물은 이제 김영희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산물이나 이제 공산품에 비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지만 수산물은 그걸 잡는 데에 따라서 많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무리하게 이제 조업에 내몰면서 사고가 이제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어민들이 그 파도가 배전을 넘어오는데도 멀미를 하면서 어로 전투에 나서고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어선들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동력 어선은 1,500여 척으로 추산되는데요. 네. 실제 어업 활동에 활용되는 어선은 400여 척 정도로 이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부품이 없어서 또는 이제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최근 올해 일본 서부 해안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40척에 가까운 목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목선들에서 시신 27구가 발견됐는데요. 네. 모두 무리하게 조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말씀 들어보니까 열악한 것 같네요. 그런데 뭐 인민의 생활이 이 수산물로 인해서 풍족해지는 건 좋지만 이렇게까지 사고가 빈번하게 난다면 주민들의 어떤 반발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북한은 일단 사고가 나면 보도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언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알게 되는데 북한은 일단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 주민이 알 수가 일단 없고요. 그 지역에서 발생했으면 그 지역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근데 네. 북한은 일을 하다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애국열사증이라는 거 줍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네. 그 애국열사를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뭐 이렇게 나라에서 혜택을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너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네네. 쌀 1kg도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내가 일을 하다가 뭔가 이제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애국희생증, 애국열사증을 준다 해도 내 경제적인 도움은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을 북한은 아무래도 이렇게 희생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한쪽으로 아마 북한은 항상 강제와 이제 동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일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공식적인 일을 하다가 그랬다면 변이 났다면 나라에서 애국희생증, 애국열사증 이런 걸 주문해서 그걸 무마를 시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억제시킬 수가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런 속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네네. 또 그게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당연히 분명히 한쪽으로는 내몰면서 한쪽으로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게 한 조치는 분명히 취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발이 크게 발생할 것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뭐 무리한 조업을 계속해서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5월 초에 당대회가 열리는데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이제 조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이제 북한의 이제 주요 수출품이 대구하고 이제 뭐 명태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제 수산물들이 대부분 이제 겨울철에 많이 잡히는 겨울철이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김정은이 인민 생활 독려해야 되니까 외부에 수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 또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또 경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리한 조업 계속될 것이라고 비슷하게 전망하십니까? 예, 어쩔 수 없죠. 이제 식량 문제는 그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수산이라는 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생활과 관련해서 부식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해결하기 쉬운 수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당 7차 당 대회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80년도에 6차 당 대회를 하고 정말 2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인데 당대가 개최될 때는 주민 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봤을 때만 이걸 합니다. 그동안에는 북한이 너무 계속 하강을 구웠기 때문에 네. 당대를 꿈도 못 꿨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산도 중지하고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주민 생활이 곤두박질 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은 시장에 나가서 내가 먹고 산다면 그건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분명히 주민들 식생활과 관련해서 공급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수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내밀고 있지 않을까. 내년 신년사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김정은은 골초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애연가로 알려져 있는데 지하철에서까지 담배를 피고 바닥에 무단 투기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이 평양의 지하철 시운전 행사에 참석하는 보도 장면을 이제 최근에 북한 중앙 TV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화면을 보면은 김정은이 이제 오른손에 담배를 낀 채 그 관계자들 앞에서 지시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잿더리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담배는 김정은의 손에서 사라졌는데요. 좌석 바로 아래 바닥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발견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담배를 피우다 말고 바닥에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은은 10대 시절부터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요리사를 지낸 일본인은 이름이 후지모토 겐지라고 하는데요. 네. 김정은을 이제 애연가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가 이제 입생로랑을 좋아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편하게 기대서 한 손엔 담배를 들고 있다가 그걸 또 피우고 바닥에 버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금연하라고 난리인데 좀 북한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서 구면이라는 말은 남한에 와서 처음을 들어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은 남자 하면 술, 담배를 하는 게 남자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남자다 하면 벌써 고등학교 올라가면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그걸 피우지 말아라 강조를 하고 하지만 남자라고 할 때는 그 기준 잣대가 담배니까. 그러니까 담배라는 거는 사색초다. 내가 사색이 잘 안 될 때 담배 피우면 사색이 된다. 그다음에 심심할 때 피우는 심심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남자치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요? 거의 다 피우거든요. 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북한이 구면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면 얘기가 건강에 해롭다 이런 건데 김정은은 이거죠. 이게 나이가 많은 정말 자기보다 정말 경험도 많고 정치 경험도 많고 경력도 많고 이런 정말 노장충들 앞에서 담배 피운다는 건 사실은 우리 막말로 말하면 재수 없다고 그러죠 사실. 근데 그냥 김정은으로서는 그거겠죠. 나는 봐라 이렇게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나보다 연장자인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담배를 피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잘못되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구면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덕, 미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덕이라는 것은 그러면 저 사람은 안 지켜. 근데 김정은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하고 달라서 우상화, 신격화 이게 좀 안 돼 있어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하면 아이고 김정은도 그냥 우리하고 평범한 백성이나 똑같구만 이러면 우상화나 신격화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정은은 한쪽으로는 자기의 위시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주민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에서 그걸 모르고 내보내는 걸까요? 지금 저 장면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모두 송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원로들 앞에서도 내가 가장 높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그 봐야 부분이 되는 가장 거죠? 첫째고 그런 속에서 주민들은 그런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김정은 정권들에서 김정일하고 좀 다른 측면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니 그 개인집에 방문할 때도 신발 신고 애육원에 들어가면서 신발 신고 들어가고 개인집에 들어가면서도 그냥 그 설거지하는 그런 거 이설주가 그런 거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정말
잘 된 거 못 된 거 다 보여줘요. 왜 북한이. 그런 걸까요? 왜? 그러니까 저는 변했다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개방적인 것. 아. 김정은이가 이제 그 서방사회에서 네. 공부를 했고 김여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부부장하면서 이걸 다 할 거 아닙니까? TV에는 어떤 게 나가야 되고. 그런데 너무 이런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걸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방영하는 건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오히려 또 이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한쪽으로 보면 친근감이 다가갈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야, 우리 같은 사람이지. 네. 이설주라는 평범한 사람하고도 결혼했지. 아, 사람이 담배 피다 저렇게 버릴 수도 있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양자가 다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행동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 경제팀장,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